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6장 정자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자기학 쭉 따라오셨다면은 한 70% 정도는 뭐 전기자기학 공부를 완료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지금 자계를 할 건데 앞에서 한 전계 부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계를 자계로, 즉 전자를 자자로 바꿔주시면 대부분의 용어나 공식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전계는 플러스 Q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전하에 의해서. 자계는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우리 철가루로 시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6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개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뭐요? 발산이죠. 자속 밀도는 로브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했었던 거예요. 전속 밀도의 발산은 최적전화 밀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계는 발산하지 않습니다. 회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이버전스 B, 얘는 전속 밀도와 대응되는 자속 밀도라는 것인데 얘는 0입니다. 0. 그러면 전개에서는 회전, 로테이션, 이 전개 회전은 0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존장에서 전개 회전은 0이었어요. 근데 자계에서는 로테이션, H, 자계는 우리가 전류란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계에서 공부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개 부분은 발산한다. 회전하지 않는다. 지금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이 계속 발산해서 퍼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만 자계에서는 어떻게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지 않고 회전을 한다. 얘는 발산한 값이 있고 얘는 회전한 값이 없습니다. 얘는 발산한 값이 없고 회전한 값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정자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파트를 우리가 6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2장과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2장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개념을 설명하느라. 근데 6장에서 또 똑같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장과 비교하면서 진도를 나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2장과 참고하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1번 자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용어 볼게요. 자기란 쇳조각이나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성질. 우리가 자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 우리가 자석에서 쇳조각, 쇳가루 이런 것들 끌어당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자기라고. 자석 아시죠?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막대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력 뭐요? 자석이 갖는 힘을 얘기하겠죠. 자석이 다른 물체에 끼치는 힘. 네. 자극 뭐예요? 자극 뭘까요?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있죠. N극, S극 그것들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극해서 마그네틱 폴, 극을 우리가 폴이라고 그래요. 자극은 자기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 N극, S극을 얘기하고요. 자하 뭘까요? 전하, 자하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전하 Q 클롱입니다. 끝과 똑같은 것이 자하예요. 자하. 자하는 M이라 하고 단위로 웨바를 씁니다. 웨바.
전자를 자자로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전기량은 Q쿨롱이었는데 자기량 M이라 하고 웨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하는 보세요. 1 웨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MKS 단위예요. 미터 킬로그램 세커 초의 단위인데 이것을 우리가 CGS 단위로 하면은 C 센티미터, G 그램, 그 다음에 세커 단위로 했을 때 얘는 우리가 10의 8승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CGS 단위로 하면 자하의 단위를 10의 8승 맥스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10의 8승 EMU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MKS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하의 단위는 웨바를 씁니다. 간혹 맥스웰이나 EMU 단위로 사용하는데 참고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석입니다. 자석은 우리 N극 S극을 갖는 그 막대 자석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석의 성질은 이것은 뭐 전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극끼리는 청력, 즉 N극과 N극, S극과 S극끼리는 미는 힘이 작용하고 같은 극, 다른 극끼리는 뭐 인력, 끌어당기는 힘, 즉 N극과 S극끼리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석의 종류로는 두 가지예요. 영구자석, 즉 자석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자철광이라는 금속입니다. 자철광이란 영구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이라고 해서 전기를 인가하면은 그때 자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숙제로 전자석 만들어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있죠. 대못을 가지고 그 아궁이에 넣어서 가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열하고 나서 구리를 감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전자석에다가 전류를 인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못이나 이런 금속이 붙는 거죠. 얘는 뭐냐? 전자석은 평소에는 자석이 아니다가 내가 전원을 인가하면 자석이 되는 것. 이것이 전자석이고요. 우리 보통 영구자석이 더 친근하시겠지만은 실제 전기에서는 대부분 전자석을 씁니다. 즉 전원을 인가했을 때 자석이 되는 전자석. 그래서 자석의 종류는 천연자석, 자철광, 영구자석이나 혹은 일시적인 자석, 전자석. 전원을 인가했을 때 자석이 되는 것. 이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석에 의한 자개가 있습니다. 자개. 전개와 대응되는 거죠. 보세요. 전개와 대응되는 것이 자개입니다. 전개 뭔지 아시죠? Q쿨롱에 의해서 우리가 Q쿨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개는 뭘까요? M 웨바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공간을 자개라 하죠. 그런데 이 자개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전개는 우리가 Q쿨롱이라는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자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석에 의해서.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도 자개가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자석에 의한 자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개는 다음 시간 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개를 만드는데 자석이 만드느냐 전류가 만드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먼저 자석에 의한 자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장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얘는 뭐와 비교하느냐? 유전율이에요. 유전율. 네. 투자율의 단위는 패럽
페라퍼미터입니다. 예. 페라퍼미터. 투자율의 단위가 헬리퍼미터죠. 예. 투자율의 단위가 헬리퍼미터고 유전율의 단위가 페라퍼미터입니다. 즉 자계에서는 헬리, 전계에서는 페라. 얘는 뭐다? 전하 축적 능력입니다. 전하를 얼마나 잘 축적하느냐. 얘는 뭐냐? 자속 발생 능력입니다. 자속 발생 능력.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이 대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전율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공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습니다.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이것이 약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유전율이 이 값을 가지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율도 뮤제로, 공기 중의 투자율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같은 개념이요. 그래서 교재를 봅니다. 투자율 뮤라고 하고요. 투자율을 뮤라 하고, 얘는 진공 공기 중의 투자율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헬리퍼 메타를 씁니다. 그 다음 비투자율, 얘는 뭐다? 비유전율. 비유전율 엡실론 S가 뭐였어요?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이었죠. 비투자율 뭐다? 뮤 S는 뮤 제로분의 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진공 공기 중에서 비투자율 뮤S는 약 1. 유전율도 마찬가지였죠. 비유전율 엡실론 S는 진공 중에서는 1이었습니다. 같고요. 전체 투자율은, 예, 요거 뭐요? 전체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이기 때문에 얘도 전체 투자율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된다. 예, 투자율 유전율과 비교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 값만 틀리죠.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쿨롱의 힘이 있습니다. 쿨롱의 힘. 전개 먼저 할게요. 전개에서 쿨롱의 힘 F는 어떻게 됐어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뉴턴이었습니다. 전개에서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4파 엡실론 제로분의 쿨롱 상수였죠. 이거 얼마였다?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그럼 자기에서 F는 4파 뭘까요? 뮤 R의 자성분의 M1, M2겠죠.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고요. 그럼 자기에서 쿨롱 상수 있습니다. 4파의 뮤분의 1. 얘가 보세요. 4파의 뮤분의 1이 얼마냐면 4파 곱하기 공기 중에서 이렇게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공기 중에서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분의 1입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 아니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쿨롱 상수도 전개와 자개가 다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전개에서는 F는 QE, F는 QE.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F는 Q 대신에 M. 여기서 이렇게 요 관계는 나중에 전개 자개를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좀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힘을 구할 때 어떻게? 9 곱하기 10의 9승의 R 자승분의 Q1, Q2고요. 여기서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의 R 자승분의 M1, M2가 된다. 예. 쿨롱의 힘도 전개와 비교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기의 색이 합니다. 그러면 전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전개의 색이 나오죠. 전개의 색이 E는 어떻게?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가 되고 볼트 퍼 미터 혹은 뉴턴 퍼 쿨롱이었죠. 전개의 세기. 그럼 자개에서 자개의 세기는 H라고 합니다. 자개의 세기는 H. 전개 E와 대응되는 자개는 H입니다. 는 48 뮤 R의 자승분의 M이 되겠죠. 엡실론 대신에 뮤 Q 대신에 M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보세요. 볼트 퍼 메타. 전개에서 볼트에 대응되는 것이 자개에서 뭐냐면 전압의 볼트죠. 자개에서 뭐냐?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퍼 메타예요. 암페어 퍼 메타. 근데 뒤에서 하겠지만 그냥 암페어가 아니고 여기 턴이라고 해서 T가 들어갑니다. 암페어 턴. 네. 그 다음에 뉴턴 퍼 쿨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 퍼 쿨롱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웨바가 들어갔겠죠. 뉴턴 퍼 웨바가 됩니다. 전개, 자개. 전개색이 자개의 색이에요. 교재를 봅니다. 자개의 색이 뭐냐? 자당 안에서 단위 점자극 1웨바를 놓았을 때 힘의 색이에요. 전개에서는 뭐라고 해요? 전개에서는 전장 안에 단위 전하 1 쿨롱을 놓았을 때 힘의 세기가 되죠. 전자를 자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F와 E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F는 QE, E는 Q분의 F. 해서 뭐예요? 뉴턴 퍼 쿨롱이란 이 단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자개에서는 어떤 공식이 있느냐? F는 Q 대신에 뭐다? M. E 대신에 뭐다? H. F는 MH. F는 MH. 예, 자주 나와요. 그러면 H는 뭐다? H는 M분의 F. 따라서 단위가 뉴턴 퍼 웨바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개와 관련된 이 공식도 전개와 비교해서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자위 봅니다. 우리가 전개에서 전이 뭐였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위는 뭘까요?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전개에서의 전위와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위, 기자력, 전위,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위, 기자력인데 우리가 전위를 V라고 했고요. V는 어떻게 했어요? EDA, 마이너스 인티그랄 EDA 되었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였습니다. V였고, 9에서 얼마였어요? 9에서 V는 48 엡실론 R분의 Q고 단위는 볼트였죠. 자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기에서는 자위를 U라고 합니다. U. 전위 V, 자위 U.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전개와 비교되는 것이 자개니까 HD에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뭐요? U가 되죠. 그 다음에 9라면 어떻게 돼요? U는 48 뮤 R분의 M. 단위는 뭐다? 암페어 턴. 볼트와 대응되는 것이 암페어인데 턴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위의 세기, 또 전위 혹은 전위의 세기, 전위 혹은 전위차와 자위차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5번에 전기력선과 비교된 것이 뭐다? 자기력선이에요. 전기에서 전기력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계에서 자기력선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서. 볼게요. 한번 교재 내용 읽어보시면 하실 겁니다. 지금 2장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력선은 뭐냐?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의 세기와 방향을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내는 것.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정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부전하로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에 N극, S극이에요. 그 다음, 자력선은 그 자신을 수축하려고 하며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합니다. 전기력선과 마찬가지고요. 자력선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계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에서도 그렇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계 내에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자계의 세기를 나타낸다. 뭐요? 우리가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였습니다. 자계에서도 자계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밀도. 뭐예요? 가우스 정리죠. 가우스 정리가 전계, 자계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력선이 발생도는 소멸이 없고 연속이다. 전기와 동일하고요.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과 동일하고요. M웨바의 자하에서는 뮤분의 M계의 자력선이 발생한다. 들어보신 적 있죠? 전기력선은 뭐예요? 전기력선에서 개수 N은 엡실론분의 Q계. 전기력선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기력선의 개수 N은 어떻게 될까요? 뮤분의 M계. 동일하죠. 전자를 자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것이 자기력선의 성질인데 전기력선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속과 자속 밀도. 뭐가 생각나세요? 전속과 전속 밀도 생각나시죠? 6번에 보세요. 우리가 Q 쿨롱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랑 혹은 전속이라 그랬습니다. 전기랑 혹은 전속. 그러면 자계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있겠죠? M 웨바를 우리가 자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기기나 타과목을 보시면 전속에 대응되는 자속은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량을 M 웨바라고 하는데 자속은 따로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웨버라고 해서 이 자속이란 기호를 따로 사용합니다. 즉 전기에서는 전기량과 전속을 모두 Q쿨롱이라고 했는데 자기에서는 이 자속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량을 M 웨바, 자속을 파이 웨바 해서 같은 것은 맞는데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기량은 M 웨바, 자속은 파이 웨바. 크기는 같은데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속에서 전속 밀도 있죠? D. D는 면적분의 전기량이고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얘는 전속 밀도와 대응되는 게 뭐냐? 자속에서도 자속 밀도가 있는데 얘가 B입니다. B. B는 뭘까요? 면적분의 자속. 단위는 뭐예요? 웨바 퍼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전기기기 시간에, 특히나 전기기기 시간에 자기학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이 공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B는 파이, S분의 파이, B는 S분의 파이. 따라서 파이는 BS. 전기기기 과목 가면 요 공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응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Q는 DS, 파이는 BS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와 전기의 관계 있었죠. 뭐가 있어요? D는 엡실론 E, D는 엡실론 E. 여기 뭘까요? 자기에서는 뭐다? B는 D와 대응되는 B는 뭐다? 엡실론 대신에 뮤죠. E 대신에 H입니다. B는 UH. 이 공식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B는 UH. 물론 D는 엡실론 D도 자주 쓰이고요. B는 UH. 이 공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의 단위가 웨버 제곱미터죠. 그런데 웨버 제곱미터 대신에 테슬라라는 것도 사용이 됩니다. 테슬라. 그래서 자속이 우리 자개가 실제 전기에서는 전기보다 좀 더 많이 응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전기 기기 과목 있죠. 전기 기기 과목은 전부 이 자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 기기 과목에서 자속도 쓰고 자속 밀도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더 자개 부분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전체를 공부하고 나시면은요. 예. 그래서 1테슬라 혹은 얘는 10의 4승 가우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속 밀도는 특별히 웨버 제곱미터도 쓰고요. 테슬라 혹은 1 웨버 제곱미터 혹은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라고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속과 자속 밀도, 예. 이 부분은 좀 소홀히 하시면 전기 기기 과목에서 예,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용어와 단위, 그 다음에 자속과 자속 밀도의 관계 등을 여기서 꼭 정리하고 예,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개입니다.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개로서 이것도 전개 부분과 비교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전개에서 자위 쌍극자에 의한 자위 얼마? 48 엡실론 R 자승분의 M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전개 2는 48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이때 M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서 Q 델타 쿨롱 미터였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에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의한 자위와 자개의 세기를 봅니다. 그러면 자위 U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48 뮤 R의 자성분의 M의 코사인 세타. 자개 H는 48 뮤 R의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M은 뭐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서 M 델타고 웨버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와 자개 똑같죠? 지금 다른 건 뭐다? 엡실론과 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 동일해요. 교재를 보시면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개에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은 M 델타. 예. Q 델타 대신에 M 델타고요. 자위는 48 뮤 R의 자승분의 M 코사인 세타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를 합니다. 그럼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R 성분의 자개와 세타 성분의 자개가 있는데 이코사사 들어보셨죠? 이코사사입니다. R 성분의 자개는 이코고요. 그 다음에 세타 성분의 자개는 사사입니다. 예. 그 다음 합성 자개는 48 뮤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서 전개 부분과 비교하시면은 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등가 판자석이 있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전기 이중층, 자개에서는 등가 판자석이요. 전기 이중층과 등가 판자석. 예, 전기 이중층 생각나시죠? 예, 그것과 동일한 부분, 전하가 아니고 자석이 얇게 분포된 그러한 경우를 등가 판자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위는 전위와 비교되겠죠. 전이 뭐요? 4,8 뮤분의 m의 오메가 입체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위는 뭘까요? 자위는 4,8 여기 엡실론이죠. 4,8 뮤분의 m의 오메가입니다. 똑같아요. 엡실론 뮤. 여기서 m은 우리가 m은 우리가 그 전기중층이 3개였죠. 전기중층이 3개고 단위가 쿨롱 퍼 메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웨버 퍼 메타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전개와 자개를 비교하면서 했는데 제가 유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개와 자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개를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전개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개념적으로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개와 자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9번에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전계와 정자계의 비교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딱 지운다 하더라도 이 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이 이 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정전계와 정자계의 비교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전계에 의해서 전하 Q쿨롱이 정자계에서 자하 M 웨바가 되죠. 그 다음에 정전계에서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0가 36,8번 11 마이너스 9송 페라퍼 메타인데 정자계에서 진공의 투자율이 뮤제로는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7성 헬리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계에서 유전율 엡실론은 엡실론0 엡실론 정자계에서 투자율 뮤는 뮤제로 뮤S고요. 정전계에서 쿨롱의 법칙은 4,8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 정자계에서 쿨롱의 법칙은 4,8 뮤 R 자성분의 M1 M2입니다. 그다음 전개의 세기는 4,8 엡실론 R 자성분의 Q, 자개의 세기는 4,8 뮤 R 자성분의 M. 네, 암페어 턴 퍼 메타고요. 그 다음에 정전계에서 힘 F는 QE, 정자계에서 힘 F는 MH, 정전계에서 전위는 4,8 엡실론 R분의 Q, 자위는 4,8 뮤 R분의 M. 전위경도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자위경도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 그 다음에 전속은 Q쿨롱, 자속은 특별히 파이 웨바라고 했습니다. 전속밀도 D는 S분의 Q, 자속밀도 B는 S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전개와 전속밀도의 관계는 D는 엡실론 E, 자개와 자속밀도의 관계는 B는 뮤 H, 전기력선의 수는 엡실론분의 Q개, 자기력선의 수는 뮤분의 M개,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위는 4,8 엡실론 R 자성분의 M 코사인 세타, 자기쌍극자에 의한 자위는 4,8 뮤 R의 자성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개는 4,8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 코사인 제곱 세타고, 자기쌍극자에 의한 자개는 4,8 뮤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기 이중축에 의한 전위 V는 4,8 엡실론분의 M 오메가, 등가 판자석에 의한 자위는 4,8 뮤 M의 오메가가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그 전기와 비교한 내용들 참고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표입니다. 정전계와 정자계의 표, 이 표만 완벽하게 숙지하셔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석에 의한 자계가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자계를 발생한다 그랬죠. 전류에 의한 자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서.